메디컬 약손, 오늘은 화상의 위험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안전 불감증을 깨워드립니다. 순식간이다. 뜨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녹아내린 피부와 그로 인한 고통의 흔적. 화상 전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매일 생사의 사투가 벌어진다. 편안한 집에서도 매일 오가는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화상의 위험. 이제가 10개월, 아이가 의료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화상으로 얼굴까지 가려진 상태.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영유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네, 이 아기는 10개월짜리 하나로 5일 전에 집에서 뜨거운 물을 쏟아서 수시로 또 안면부하고 몸통, 그다음에 특히 턱 밑으로 해가지고 상처가 아주 깊은 아이입니다. 같은 온도에 물이 닿더라도 어른 피부와 아이 피부의 상처는 다르다. 열상은 여린 피부에 더 깊게 침투한다. 외형과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화상치료. 과연 아이는 건강한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역 최초로 화상병원을 설립한 화상치료 전문 외과의사 김상규 병원장에게 그 답을 구한다. 사고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상처. 하지만 보기에도 아픈 살을 긁어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회복이 더디고 염증성 2차 질환이 올 수 있다. 오늘 시술하는 거는 수술 4일째 이렇게 빨갛게 익어있는 가짜 피부들을 제거하고 최근에는 이제 칼로돔이라 해서 이제 배양 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배양 피부를 덮는 목적은 어린 아이 얼굴이고 몸통 부분 흉터를 안 남는 치료를 위해서 가피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배양 피부 덮는 그런 시술들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생기지만 깊은 상처에서는 미생물균의 먹이가 되는 가피. 죽은 피부라고도 불리는 가피를 긁어낸 자리에 대체할 피부 물질을 올려준다. 이제 배양 피부라 해서 우리나라 애기 피부를 떼어내서 키우는 인공적인 피부입니다. 그걸 이제 긁어낸 환부에 덮어줌으로써 빨리 낫게 되고 최대한 흉터가 없이 낫게 되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 결손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화상치료의 관건. 인공 배양 피부는 화상뿐 아니라 당뇨성 족부 배양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차례로 끝날 것이고요. 그 덮어놨는 배양 피부가 이 아기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3살 뒤에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피부가 빨리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한 입원 치료는 한 4, 5일 더 하면 되고 통원 치료 후에 전체적으로 한 3주 뒤에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흉터가 남을 확률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술들을 겸하게 되면은 흉터는 거의 안 낫게 됩니다.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엄마 젖과 이유식 사이에서 행복한 성장의 고민을 해야 할 나이. 아직은 치료의 과정 속에 머물고 있지만 아이의 몸과 마음에선 새살이 돋고 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압력 장갑하고 맞췄나요? 화상 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실.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김상규 병원장이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한다. 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식에 있는 부분 좀 올해 50대 정희 씨는 열탕 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다. 팔은 미리 풀어드렸으니까. 오른쪽 손과 엉덩이, 발까지 뜨거운 기름으로 뒤덮였던 그날의 기억. 가족들과 이제 튀김을 해 먹으려고 기름솥에 기름을 얹어놔 놓고 깜빡했어요. 깜빡해서 그 기름이 이제 과열이 돼서 불이 붙은 거예요. 솥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솥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뛰어 들어갔는데 엎질러졌어요. 그래서 이 몸 이쪽 부위에 이제 기름이 엎질러지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이제 기름과 화염에 의한 열탕 화상과 화염 화상이 섞여 있는 상태로서 우측 상지부, 우하지부, 우족부 전체 한 체표 면적이 10% 정도에서 한 3도 화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내원 당시에 이미 이 화상 자체가 깊어서 3도 화상으로 진단이 되었고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자가피부 이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화상치료는 첫 대처와 치료 과정 하나하나에 따라 예후가 달라져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화상 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드레싱은
상처에 직접 가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화상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정말 몰랐어요. 어떤 점 치료받으면서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하여튼 막 전체적으로 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 차례 수술을 잘 견뎌낸 정희 씨의 치료 상태는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치료적인 방법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자가 피부식 있는 부분이 잘 붙어야 되고, 잘 붙고 난 다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흉터가 생겨서 평생적으로 운동장애가 남죠. 특히 손을 쓰기 불편해지고, 이제 허벅 정중도 불편해지고, 발 운동도 불편해집니다. 부족한 영양과 흉터에 대한 대비, 건강한 내일의 준비가 분주하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협진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런 전문의들이 협진해서 환자들이 최대한 덜 아프고, 아프지 않을 수 없지만 덜 아프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화상 상처만 단순히 나는 게 아니라 미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 향후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랑 운동치료까지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모든 과가 준비하고 있죠. 화상 치료에 이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김상규 병원장. 명예 소방서장뿐 아니라 화상의 위험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치료를 마친 연구실에서도 쉴 틈이 없다. 보건복지부 지정의 지역을 대표하는 화상병원이다 보니 다양한 환자들이 찾는다. 그만큼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고민스러운 건 화상 환자들의 이중고를 덜어줄 정책과 지원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화상을 주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화사원에 있는 많은 경우가 사회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약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미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치료가 거의 무료 치료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자부담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하루 빨리 제도적인 보완책,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들이 다 필요하죠.